여러분, 요즘 환율을 보면 지난번 1,450원을 이야기하던 시점과는 확실히 국면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당시 1,450원은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경고선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그 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환율이 내려오지 못하고 1,470원대가 일상처럼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며,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1,450원대 초반에서 버티던 환율이 12월 들어 빠르게 상승해 단기간에 수십 원이 움직였다는 사실은 외환 시장에서 심리가 이미 한 단계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고, 이는 단순히 달러가 강해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글로벌 고금리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불안,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구조적인 달러 수요 증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부담스럽게 다가오며,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고착되면 수입 물가와 에너지 비용이 먼저 오르고 그 부담은 결국 기업과 가계로 전가되어 월급의 실질 가치가 서서히 깎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정부와 한국은행, 국민연금까지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된 카드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상황이 평상시가 아니라는 방증이지만, 이런 개입은 환율을 영구히 낮춰주는 해법이 아니라 급격한 충격을 늦추는 완충 장치에 가깝다는 점을 냉정하게 봐야 하며, 그래서 중요한 건 환율이 1,500원을 찍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1,450원이 바닥이 되고 1,470원이 평균이 되어버린 이 속도와 흐름 자체가 우리 경제의 체력과 통화 가치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지시하는 것이고, 바로 지금이 아직 괜찮다고 안심할 구간이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 와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혹시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정부나 국민연금이 이 위기를 어떻게 막으려 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환율 붕괴 위험과 국민연금의 개입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각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통화 가치와 환율의 관계입니다. 환율이란 한 나라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가 교환되는 비율인데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약해지면 환율은 올라갑니다. 즉, 원화 한 단위로 살 수 있는 외화가 줄어드는 거죠. 우리 경기가 침체되고 대외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런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 폭등을 막으려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안정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대한 자금인데, 이걸 단기간에 급하게 투입해 환율을 막으려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경제는 너무 많은 돈이 이미 풀려 있는 상태거든요. 쉽게 말해 몸에 과도한 지방이 쌓인 상태에서 급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연금은 약 1,100조 원이 넘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그중 해외 자산 비중이 40% 중반을 넘어설 정도로 큽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를 매입하면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민연금의 달러 수요가 외환시장에 직접 충격을 주지 않도록 외환스와프와 같은 장치를 활용해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한도는 최대 650억 달러 수준까지 설정된 바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지 않고도 필요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완충장치로 기능해왔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런 장치들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시간 벌기용 안전판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환율의 방향 자체를 되돌리는 힘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 경제는 이미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재정 지출과 통화 완화 정책을 거치며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태입니다. 국가 채무는 1,100조 원을 넘어섰고, 기준금리 인상 이전까지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환경 속에서 자금은 부동산과 자산시장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환율 상승 압력은 이미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단기적으로 동원해 환율을 억누르려 한다면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운용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미 체지방이 과도하게 쌓인 상태에서 단기간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도하면 오히려 몸에 더 큰 부담이 가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민연금 논의는 환율을 당장 몇십 원 낮출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많이 풀린 돈과 구조적인 달러 수요 속에서 충격을 어떻게 관리하고 시간을 벌 것인가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느 직장인이 몇 년간 꾸준히 체중이 늘어나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합시다.
의사가 강력한 다이어트 주사를 권하지만 이 약은 부작용으로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비슷합니다. 정부가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 하면서 동시에 원화 가치는 급락하는 통화 가치 붕괴라는 부작용을 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서서 일시적으로 방어막을 쳐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작용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매년 수백억 달러씩 해외에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해 외화 채권을 발행하거나 국내에 돈을 풀면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불안정성은 계속되고 결국 투자자들이 자산을 해외로 옮기면 국내 증시 수익률은 결국 녹아내리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저는 달러 앵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불확실한 환율 변동에 대비해 외화를 일정 부분 확보하는 전략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자산이 원화만으로만 묶여 있으면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게 출발점입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할 것 없이 자산 구성에서 환위험을 분산하는 것은 이제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정부 내 고위 인사들도 각자 자기 이익을 챙기느라 정작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금융위원들이 해외 주식을 매도할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죠. 이것이 강남 부동산 가격과도 연결되는데 부동산을 가진 대주주들은 쉽게 팔 생각이 없고 이 때문에 자산시장의 움직임도 제한적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 개개인이 각자 도생의 자세를 갖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통화 가치 하락이라는 큰 파도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당장의 환율 상승을 막으려 해도 이미 많이 풀린 돈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완벽한 방어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올바른 마인드를 갖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산을 분산하며 환율 변동에 대응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꾸준한 자기관리와 학습이 부의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실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째, 본인의 자산 구성의 환위험 분산을 꼭 점검하세요. 둘째, 정부 정책이나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장기 계획을 세우세요. 셋째, 지속적으로 경제 흐름과 정책 변화를 공부하며 스스로의 투자 판단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고 채널의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